장기간 투자 전략 고수해 나가기.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성공하지 못하는 공식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당신은 이런 경우에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 다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공식이 오랫동안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 또는 나는 금방 많은 돈을 잃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냥 가는 데까지 계속 가보지 뭐. 확신하건대 이건 아닐 것이다. 베스트셀러 투자 가이드를 쓴 작가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책을 쓰기 위해 작가는 수십 년 동안 수십 개의 주식 선택 공식들을 시험해서 어느 공식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지 가려냈다. 그 책은 논리적이고 탁월했다. 그 후 저자는 자신이 시험한 수십 개의 공식 중 가장 성공적인 공식을 통해 뽑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뮤추얼 펀드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출범한 후 첫 3년 중 2년 동안 주요 시장 평균들보다 좋지 못한 실적을 올렸다. 그중 1년은 시장 평균보다 25%나 저조했다. 첫 3년 후 그 펀드는 다른 펀드들보다 좋지 못한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 베스트셀러 작가는 자신의 펀드 운용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결정했다. 물론 나는 그 작가가 자신의 공식에 대한 신념을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하고 떠났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공식을 엄격히 따라 운용하는 자신의 펀드가 그 다음 3년 동안 회복세로 돌아서서 가장 실적이 좋은 뮤추얼 펀드 중 하나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는 좀 더 오래 머물렀으리라. 하지만 이런 일은 흔하다. 미스터 마켓의 기분을 종잡을 수 없는 데다가 다른 자산운용 전문가와의 경쟁에서 비롯되는 압박감 때문에 몇 년 동안 성공적이지 못한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어느 전략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장기 실적이 좋았더라도 상관없다. 마침 내가 아는 가장 명석한 자산운용 전문가인 내 친한 친구도 유사한 경험을 겪은 바 있으니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비록 그는 컴퓨터에 기반한 자신의 공식이 골라주는 주식을 맹목적으로 사지는 않지만 자신의 공식이 가장 높은 등수를 매긴 회사들에서 고르는 전략을 따르고 있다. 그는 예전에 어느 투자회사에서 10년 동안 이 전략을 이용해 아주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었고 9년 전에 따로 나와 역시 그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산운용 회사를 차렸다. 사업은 처음 3.4년 동안 그리 신통치 않았다. 과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그 전략이 경쟁 자산운용사들과 주요 시장 평균들의 수익률보다 크게 밑도는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가장 명석한 자산운용 전문가는 자신의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이치에 맞으며 언제나 그랬듯이 계속 동일한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불행하게도 그의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객들 대부분은 뭉칫돈을 빼서 내 친구와는 달리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하는 운용 전문가에게 달려갔다. 아마 짐작했겠지만 그들은 더 머물렀어야 했다. 지난 후 6년 동안 내 친구와 그의 전략은 매우 좋은 성과를 올렸고 이제 창립 이래 그의 회사가 올린 투자 실적은 같은 기간의 주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능가하게 되었다. 오늘날 그의 회사는 월스트리트의 수천 개 투자 회사들 중 가장 탁월한 투자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소수의 회사들 가운데서도 정상을 달리고 있다. 좋은 일은 기다린 자에게만 온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내 친구의 회사는 현재 수백 명의 고객이 맡긴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운용하고 있다. 몇 년 동안의 저조한 실적을 보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 원래의 고객은 단지 4명만 남아있을 뿐이다. 다행히 나도 그중 한 명이다. 아마 친구로서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믿어야만 한다. 실적이 나쁘더라도. 그러면 요점은 무엇인가? 바로 마법 공식이 언제나 성공적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공식을 이용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공식은 필경 더 이상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마법 공식이 선택한 영가의 주식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이 주식들의 가격이 거의 즉각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마법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영가는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마법 공식도 효력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법 공식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 마법 공식은 언제나 성공적이진 않다. 사실 수년 동안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이 투자 기간에 대해 갖는 시야는 너무 좁다. 만약 한 전략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성공한다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려면 때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는 뜻.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략을 고수하지 못한다. 1년 또는 2년 동안 시장 평균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나면 또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적은 수익을 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전략, 대개는 지난 2, 3년 동안 실적이 좋았던 전략을 찾아 나선다. 심지어 자신들의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자산운용 전문가들조차도 전략을 고수하기가 힘들어진다. 대부분의 고객 및 투자자는 해당 전략이 시장이나 경쟁자들에 비해 몇 년 동안 저조한 실적을 내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다. 바로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전략을 고수하기란 힘든 것이다. 자산운용 전문가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을 때 잘하지 못하면 모든 고객과 심지어 자신의 일자리까지 잃을지 모르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많은 자산운용가들은 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이것은 가장 인기 있는 회사, 대개 다음 몇 분기 또는 앞으로 1, 2년 동안 가장 유망해 보이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다는 의미이다. 아마 지금쯤이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법 공식을 사용하게 되지는 않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몇몇 사람은 어떻게 되든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견디지만 대부분은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나쁜 실적이 계속되면 결코 기다리지 않는다. 앞서 1장에서 논했던 그 믿어야만 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마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만약 마법 공식이 당신을 위해 작용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법 공식이 성공할 기회를 맞이하기도 전에 그만둘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적어도 지난 17년간의 통계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법 공식은 성공한다. 마법 공식은 시장 평균 수익률의 2배, 때로는 3배나 되는 장기적 연간 수익률을 올려준다. 단지 그런 좋은 실적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단기간을 놓고 보면 마법 공식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마법 공식을 이야기할 때 단기는 종종 수일이나 수개월이 아닌 수년을 의미할 수 있다. 이상할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당신이 장기간 마법 공식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마법 공식을 믿는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한 해가 가고 2해가 가도 성공하지 못하는 전략을 고수할 수 있으려면 당신은 당신의 뼛속까지 진정으로 그 전략을 믿어야만 한다. 물론 마법 공식의 화려한 실적이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 장에서는 또 어떠한 마음의 동요가 생길지 두고 볼 일이다.